정규리그 가볍게 결산하는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터 거꾸로 갈까요? 사실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인천은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시즌 초에 그 스쿼드 분석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적설이 많지도 않았던 구단이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는 영입이 없었고요. 이 팀의 기조는 명확했어요. 올해를 버티자. 올해 버티고 나이 많은 선수,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새 판을 짜자.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굉장히 안일했다. 그렇지. 굉장히 안일했다. 그러니까 눈앞에 봐야 되는데 너무 멀리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류는 무조건 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에 계산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틀려버렸다. 조성환 감독이 나가고 차기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는 최영 감독 굉장히 가까웠고 호영호자 하는 사이고 굉장히 좋은데 글쎄요 그런 경험이 좀 많지 않았던 K리그 감독 경험이 많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 선택도 상당히 조금 좀 잘 안 맞고 있다. 사실 인천이 저는 조성 감독이랑 뭐 워낙 자주 얘기를 하고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때 좀 그랬었어요. 겨울에 되게 불안했대요. 그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뭐 얘기냐면 일단 이명주, 신진호, 김도혁이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 안 되면서 선수들 나름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무고사 선수가 안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물론 터지고 있지만 영양가 없는 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승부의 결정이 나는 상황에서 골은 사실 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사실 뭐 겨울에도 좀 선수 영입 좀 하자, 여름에도 선수 영입 좀 하자 그랬는데 모두 안 됐어요. 됐죠. 최영 감독은 그 부분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름에 델브리치가 사실 전북이랑 얘기가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델브리치를 보내고 누구라도 받아오면 윙어 한 명 영입하자. 그러니까 용병으로 먼저 제안한 거는 문선민을 얘기했었지만 그건 전북이 보낼 리가 없었고 외국인 선수 한 명 데리고 오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구단에서 노를 했어요. 나중에 델브리치 보내자고 했는데 그때는 전북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였으니까. 그 전북은 뭐 연지훈도 찾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좀 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고사 제로서 섰을 때 사이드 오른쪽에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부족한 게 크거든요. 뭐 김선민, 뭐 김보섭 여러 선수들, 홍시우 이런 선수들이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 잔류 DNA에 대한 지나친 확신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기사 쓴 야마가 여러분 그거예요. 한 4가지로 봤을 때 과연 게임 체인저가 있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강등 싸움 중에는 대구가 있죠. 지금 대구는 세징야가 지금 다 먹여 살리잖아요. 슈퍼에이스의 존재감. 세징야 때문에 아예 대구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술을 아예 바꿨어요. 세징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잘 먹혀들고 있고 대구가 강등권 탈출했는데 여기에 스쿼드 바꿀 아까 창기 얘기한 대로 탄탄하냐? 뭐 변화줄 카드가 있냐? 전북 대전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 2군에 간 선수들도 쟁쟁한 선수도 있고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인천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몇은 부상당했고 그리고 세 번째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있냐? 사실 평균 득점, 평균 승점 같은 거 봤을 때는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인천을 상대한 팀들 대다수가 인천이 뭔가 투쟁심도 좀 떨어지고 활동량도 좀 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어. 이런 평가. 이번에도 뭐 중원에 신진호 바꾸고 했지만 그래도 정동윤은 또 패스 연결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아니어갖고 중원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최용 감독이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공격 축구 천명했지만 유슈팅 최근 3경기에서 3골이고 3개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인천이 이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경기력 아코디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잔류 DNA를 믿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뭐 구단의 어떤 그 패착도 지적을 해야죠. 이 조성환 감독 나가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대행 체제로 했을 때 너무나 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구, 전북, 대전, 인천 순위 뭔지 아세요? 감독 교체한 순서 순이에요. 진짜네. 대구는 4월, 전북 5월, 대전 6월이에요. 인천은 8월이요, 8월. 근데 뭐 물론 몰랐어. 빨리 바꾼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구, 전북, 대전은 다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내리막 탔다가 우리 축구 이제 찾았다 해서 올라온 건데 인천은 내리막 타서 이제 최영훈 감독의 능력을 이제 발휘해야 될 때 지금 파이널 라운드 돌입해.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 최영 감독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거고 구단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싶을 건데 인천은 지금 사실 대전이 3점 차고 전북이랑 5점 차고 대구랑 6점 차잖아요. 근데 위에 전북 대구보다는 3점 차를 봐야 된다. 당장 앞에 거를 제끼고 올라가면 제끼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득점에서도 지금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점을 1점을 더 해야 된대. 그러니까 대구랑은 사실은 7점 차인 거야. 대구를 넘으려면 7점을 더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봤을 때는 대구까지 넘기는 어렵고 대전과의 맞대결 파이널 라운드에서 거기서 어떻게든 6점짜리를 잡아야지
살아남는다. 지금부터는 다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인천 정규리그 MVP는 누구로 할까요? 정규리그 인천은 무고사로 인천이고.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냥 무고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라고 하고 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 기자의 전문. 대전이 이 자리까지 올지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도 올해는 좀 사실 영입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아챔권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일단 조유민 이탈이 상당히 컸습니다. 출발부터 사실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꼬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택 다쳤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대전은 사실 내리막으로 계속 타고 있다가 사실 반등을 할래 했던 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고비를 못 넘었어요. 그때마다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정말 굿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것도 주요 선수들. 예, 특히 이민성 감독의 막바지에는 거의 뭐 베스트 11 짜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딱 부임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 폭풍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그냥 새 팀을 만들어 버렸어요. 새 팀을 진짜 완전히.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제가 아마 그때 황 감독님이랑 자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다 제가 마지막에 딱 그 얘기하고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무 스쿼드에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 43명인가?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로 데려온 선수 위주로 선수들을 기용할 텐데 기존의 선수들 중에 기용하지 못하는 선수들 중에 이거를 불만을 품고 팀 분위기를 흐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섞인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이 뛰는 양이나 선수들의 뛰는 의지 좋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뛴 선수를 과감하게 B팀에 넣어버려요. 예, 그냥 1군에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B팀에서 뛰게 해요. 거기서 잘하면 올려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은 휴식기 동안에 남해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남해로 전지훈련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데 지금 대전은 그래도 좀 경기력적인 골격은 좀 갖춰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감한 압박에 의한 트랜지션 이 부분이 사실 이민성 감독 때 지난 시즌에도 했던 축구긴 한데 역시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마사가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마사가 들어오니까 축구 가능해졌고 김준범 선수가 상당히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밥신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순민이 여러 롤을 주면은 사실 좀 볼을 아주 잘 차는 유형은 아니었으니까 여러 롤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너는 볼을 뺏어서 그냥 앞에 있는 애 줘라 이게 지금 롤이거든요. 그게 전임 감독과 지금 감독이 차이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순민이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원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전은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은 됐는데 이제 승점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또 한 번 더 물꼬를 틀면 또 가능한 부분이라 대전은 스쿼드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이제 또 휴식기 지나면 또 박진성 선수 돌아오고 뭐 여러 선수들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대전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일본인 코치가 아코디언님 얘기한 대로 일본인 코치가 지금 빌드업 형태를 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뭐 일본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인 코치한테 처음에는 뭐 여러 조언을 듣다가 자기랑 이제 색깔이 맞아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직접 짜봐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외국 코치 들어갔을 때 국내 코치와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일단 황 감독님이 좀 약간 전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서 앞쪽만 좀 더 잘 짜지면 백 돌아오고 마사진 괜찮고 또 대전은 뭐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데 이 김현우 선수가 아마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전북 이러다 이민성 전북 얘기 나와. 꼴대냐. 김현우가 사실 올해 끝나고 FA였어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좀 최근도 활약이 좋아갖고 뭐 포항부터 강원, 서울 다 달려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대전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 재계약했다고?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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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요새. 김현우 좋아. 현욱 선수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현우 좋아요. 그래서 김현우 선수 중심으로 조금 더 수비진을 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현우 선수, 민우 선수 요렇게가 조금 그쪽에서 좀 탈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상민 선수가 지금 살짝 부상인데 그래서 지금 왼쪽 백에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진성이 그 자리 뛸 수 있냐 없냐를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 했는데 끝내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 만기자 기사 썼지만 섀도우 스트라이커인데 독일에서는 왼쪽 백 봤던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기용해 봤는데 역시 좀 달라요. 안 맞았습니다. 선수랑.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거는 대전 팬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MVP는 누구로 할까요? 켈빈은 아니에요. 저 이창근 하겠습니다.
저도 이창근 하겠습니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제가 털어야겠네요. 왜 10위에 있나요? 제가 회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전북 대전 담당 둘 다 강등에 있어서 니 탓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회사 선배들이랑 이도현 단장님이랑 해서 전북 관계자 몇 명이랑 해서 저희가 다 같이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저희 축구팀장이랑 그 얘기 했었어요. 스트레스쿠 감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린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좋게 뭐 이분이 잘하는 거겠지만 좀 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솔직히 좀 했었어요. 저희가 뭐 사석이니까. 근데 그때 관계자들이 우리는 페트레스쿠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선수 영입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선수 영입을 김태환, 그게 다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저는 전북이 과연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냐라는 어떤 목표로 가고 있냐라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전북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일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전북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돈다는 걸, 그런 거에 대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안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 대행이 상당히 길게 갔었고, 그러고 김도현 감독에 대한 선택이 과연 맞았냐 틀렸냐 이 부분은 뭐 결과적으로 말해주겠지만 사실 뽑혔을 때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었고, 축구계에서 그냥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승우를 영입을 했는데 그냥 좋은 선수만 좀 다 데리고 온, 이승우를 써먹으려면 우리 팀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승우를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잘 못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영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지금 짜임새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전에도 많이 아쉬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전북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북이 저는 약간 수비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말하면 벤치에 저 좋은 선수들 두고서 안정적으로 너무 볼을 차는 거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그게 지금 지난 몇 년간 쌓여서 지금 10등까지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우 영입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승우 전에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정리해줬지만 사실 뭐 특급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영입된 게 꽤 오래됐어요. 예전처럼 없어요. 그 리그에 없어. 뭐 김신욱, 뭐 송민규, 뭐 20억 써서 이런 영입이 좀 있다가 한동안 끊겼어. 그러다가 외국인 싹 실패하고 국내에서도 사실 2부 리그에서도 몇 명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승우 우리가 한번 하면 이거 완전히 센세이션하고 이거 뒤집을 수 있겠는데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은 선수한테도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건데 좀 안일하지 않았나, 창기자 얘기한 대로. 저는 티아고 에르난데스가 이 정도로 못할 줄은 저는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아예. 티아고는 그래도 두 자릿수골은 넣겠지. 에르난데스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하겠지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해는 전북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때 파파실바랑 뭐 다 실패하고 왜 모험을 거냐. 리그에서 검증된 애를 데리고 오는 게 맞다라는 뭐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검증된 선수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걱정이. 안드리고든 괜찮긴 하지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급 용병이라고는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인들 사이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외국인이 딱 왔을 때 외국인만 잘할 수는 없다. 그거 예전에 뭐 누구야, 전북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서울 간 선수 누구죠? 갑자기 생각 나네. 아드리아노. 뭐 요런 급, 뭐 말컹 요런 급이 아니면은 외국인도 결국은 국내 선수가 만든 그 분위기 안에 녹아들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전북은 따로 노는 것 같아. 외국인 따로 놀고. 또 국내 선수들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각자 지금 개인 플레이가 많다. 올해 처음 이제 딱 맡고 나서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작년에 맡았을 때는 김상식 감독이 팀을 하나로 뭉치는 건 잘했으니까 그 응집력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자기가 전술적인 손만 봤으면 됐는데 지금 딱 들어왔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체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좀 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전북은 베스트 11 누구라고 할까요? 저 MVP. 근데 여름에 들어온 선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안현범이 그래도 좀 위기만 해줬던 것 같은데. 뭐 꾸준하긴 했죠. 전북은 진짜 없어요. 좋다.
안현범. 저는 안현범. 안현범으로 합시다. 안현범. 네. 송민규 유럽딜은 제가 그거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송민규 선수는 사실 우리는 좀 알고 그랬는데 그 기사가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기사가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사실 나오고 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 헐시티에서는 약간 좀 조금 뭐라 그러지, 단장이 사실 좀 밀고 있었는데 약간 좀 내부적으로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입지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단장이. 그러니까 뭐야 이거 헐시티 팬들이 왔었을 때 이거 완전 이적이라며, 얘 데리고 간다며 그랬는데 이제 좀 보니까 더 급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뭐야 이거 벌써 이거부터 끝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된 게 좀 있었어요. 송민규 선수는 그러고 나서 러시아 오퍼가 왔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 이 전쟁 문제 때문에 피파에다가도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 바이아웃으로 왔기 때문에 송민규도 갈 마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제재 때문에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네. 좀 어렵다. 다음은 그러면 대구. 대구는 아까도 잠깐 인천 말씀드릴 때 전해드렸지만 교체 타이밍이 빠를 때 좋은 어떤 상황을 맞이한 팀이 대구 같아요. 일단 4월에 박찬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세징야 그냥 물어보지도 말자. 대구 F까지는 세징야라 그랬으니까. 그때 세징야 부상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사실 초반에 뭐 젊은 선수 쓰고 공격 축구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했죠. 그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뭐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부진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하나둘 돌아오고 영입도 되고 하면서 까요도 들어오고 이탈로도 돌아오고 가 컸죠. 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박찬일 감독도 어떤 아이디어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예전으로 돌아왔어. 예전에 딸깍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후방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선수가 되니까 이제 좀 딸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징야 전방에 박아두고 수비 부담 없이 너 공격할 거 해라 역습하자.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먹히는 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지표가 말해줘요. 네. 자 대구 팬들 잘 아시겠지만 최영건 감독 시절의 대구 지표를 정확히 보면 점유율이 낮으면 이기고 점유율이 높으면 져. 근데 그거랑 또 좀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어. 근데 집동 탈각이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 근데 그 디테일을 박찬일 감독이 잘 만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 근데 박찬일 감독 까는 게 아니고 근데 인천이랑 다시 엮어서 생각해 보면 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대구가 자기 옷을 좀 찾은 게 아닐까. 세징야 폼이 갑자기 또 좋아지네. 그런 아달이 또 잘 맞아 떨어졌고 전면용어 나왔네요. 네, 황재원의 폼도 다시 좀 더 좋아졌고 국대 갔다 오면서 좀 플레이도 좀 능숙해지고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것도 박세진을 투입하면서 중원의 에너지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 같아요. 노하우. 올해 K리그 12팀 중에요. 3백을 전문으로 쓰는 팀은 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포백 써요. 지금 인천이 지금 포백을 쓰니까 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계속 박찬현 감독의 공격 축구를 하던 와중에도 수비에 대한 부분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진한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 기자 얘기한 대로 틀은 유지하면서 그게 중요해. 그 안에서 좀 바꾸려고 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구 지금 선수들이 포백으로 갑자기 쓴다? 김진혁이 이만큼 활약을 했을까요? 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명석도 그럴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딱 그 선수들에 맞춰서 그리고 카이오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사실 박진영이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들도 자기 역할을 할 정도면 이 팀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진영 처음에 투입할 때 물어봤어. 박진영 되겠어? 이게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커.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텐데 박진영이 버텨주겠어 했더니 그러니까 3백에서 이제 가운데 자리에 쓰는 거는 대구 시스템에서는 괜찮대요. 박찬영 감독이 처음에 저랑 대구 가고 나서 이제 통화했었을 때 얘기했던 선수가 박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박찬영 감독 첫 데뷔전이었나 두 번째 경기가 황재현이 3백 중앙에 섰었어요. 네, 맞아.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누가 메워요? 그랬더니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우리 JYP라고. 그게 박진영이었어. 자기가 홍대 시절에 썼던 선수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고 아까 정친 또 이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세징야가 왜 지금 4경기 연속골 7경기 6골 이도움이냐?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해요. 세징야의 수비 부담도 적당히 줄여주면서 왼쪽 측면을 그렇게 털어버린다? 이런 선수는 사실 대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최근에. 이건 사실 그전까지 뭐 외국인들한테 맡기던 그런 롤이었는데 정치인은 사실 지금 한국인 플러스 외국인처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각성에서 돌아왔고 체력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흔들리니까 세징야한테 조금 오픈 찬스가 많아지는 거죠. 네. 정치인 선수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게 감독들이 막 그런 되게 좋아하는 얘 나한테 오면은
터질 것 같아라고 되게 자주 얘기하던 선수 중 하나였어요. 가진 게 많잖아. 아니 너무 매력적인 선수야. 사이즈도 좋아, 스피드 있어, 힘 좋아, 막 점프도 돼. 킥도 돼. 그러니까 정치인 선수는 딱 그랬는데 그때 박찬현 감독 그랬어요. 정치인 선수가 이제 딱 말년휴가 받고 대구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야 끝났어 막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경기에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탈세 정치인이 대구에 있는 탈세 정치인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약자를 딴 것으로 올랐어. 아 이름 잘 짰다. 이탈로도 하고 카이오 선수는 원래는 부산 갈 뻔했어요. 부산. 제가 아마 까요 선수는 membership 통해서 가장 먼저 전달해 드렸는데 까요 선수가 그때 발표가 좀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조성 감독이 끼어든 거예요. 우리 3백 쓰는데 왼쪽에 쓰면 좋을 것 같다. 딱 들었는데 결국에는 일부러 간다고 해서 대구로 왔죠. 그런 좀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관상은 모르지만 관상학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외국인인 것 같아. 순한 거 있잖아. 오베르단 같은 뭔가 게임 플레이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세징야 형 말 잘 들을 것 같고. 진짜 복덩이 같은 스타일이죠. 까이오 뭐 이탈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세징야가 터져주면서. 아니 나는 바셀로스 그렇게 스피드 쓸 거면 놔줬으면 좋겠어. 진짜. 요시노도 괜찮네. 요시노 좋아요. 요시노 좋아요. 전반기 MVP 뽑으면 난 요시노 뽑겠는데 이제 MVP 뽑아보죠. 전체 MVP 하면 뭐 이거는 하나 많아지. 뭐. 이견 있나? 세징야로 해야죠. 세징야는 저는 정말 이번에는 에이징 커브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에드가만 왔어. 오나보다 했는데 세징야는 세징야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시한폭탄 같은 게 햄스트링이잖아. 근데 햄스트링이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멀쩡해. 이건 정말 대구가 어떻게 보면 좀 행운도 따랐다. 이제 파이널도 안 다치고 5경기를 하면은 대구는 좋은 흐름을 탈 것 같아요. 이번에 박세진 골 넣은 거 보니까 집중력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제주로 가겠습니다. 그쪽은 진일파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 가보겠습니다. 제주가 이번에 김학범 감독 결승골 세리머니 보셨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의 박창현 감독이 떠오르는 그런 두 주먹 불끈 세리머니 했는데 근데 스피드가 확연히 떨어졌어. 네, 그 정도로 중요했다. 아마 대전전이 뭔가 코고 1호 사모님 알다가도 몰라 맞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대전전이 만약에 지거나 비겼으면 우리도 뭔가 파이널 라운드 강등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나머지 당신도 모르게 아마 그런 세레머니 한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천 잡았죠? 최근 5경기에서 광주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래도 무패하고 있고 경기력 좋았던 대전 잡았습니다. 5경기에서 지금 퐁당퐁당을 계속하고 있는데 난 모르겠어 뭐가 뭔지. 저거 보니까 느꼈는데 무가 없어. 제주 2무 광주는 1무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데 광주랑 제주 패 보세요. 18패예요. 내 기록 찾아보니까 18패하고 이 강등권 아닌 팀은 2팀밖에 없어 지금. 무조건 승강 플레이오프 권은 있어야 돼 지금 18패면. 18패면. 왜냐면 절반 이상 진 건데. 그치. 근데 죽도록 앉아 2팀은 뭔지 모르겠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주는 절반을 더 진 거지. 그러니까 인천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인천과 또 비교하자면 어떤 감독의 연륜이나 그런 점이 조금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물어보고 취재를 해봐도 왜 선수는 그대로예요. 사실 작년이랑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리 조나탄 더 작년보다 안 좋죠. 그리고 임채민 거의 시즌 절반 날렸죠 부상으로. 그리고 지금 안태현이 사실 거의 에이스일 정도로 이렇게 특출난 선수 서진수도 기대만큼 못 컸고 외국인도 지금 실패한 외국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는 이 강등 경험 그런 경험이 풍부한 김학범 감독의 연륜이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 무승부가 뭐야 헤이스도 별로죠 맞죠? 잘한 선수는 뭡니까? 없어요. 헤이스는 진짜 좀 놀랐어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광주에서 보여줬던 게 워낙 좀 있어서 헤이스도 좀 놀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도 사실 김학범 감독이 처음에 준비했던 거는 그 헤이스는 사실 주력은 아니었어요. 헤이스 선수가 느린 선수고 창의적이지만 느린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선수를 영입해서 좀 바꾸길 원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시즌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한 건 맞죠. 플랜을 잘 못 잡고 여기에 구자철 선수의 장기 부상도 있었고 남태희 선수 사실 거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팀이 지금 영입도 성공한 영입이 없고 여러모로 다 힘든 상황인데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이제 감독 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주는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지면 진짜 X 된다라고 하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요. 난 그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들 제주 이번에 지면은 진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무조건 이겨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제주는 사실 저는 올해 가장 실망한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축구가 무슨 축구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고 있으면 공격하려는 거예요, 수비하려는 거예요. 내려놨어 잘 모르겠어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잡는다. 사실 김학범 감독이 하려는 축구는 터치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공격진으로 넘어가서 조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여름에 되면서 이제 원정도 많아지고 그때 한참 김학범 감독이 입버릇처럼 한 게 와보니까 너무 힘들다. 원정 갔다가 오면 또 경기하고 선수들이 제대로 못 뛰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구장창 원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바꿨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서 다소 지루하지만 이제 실점을 하지 않는 축구로 중간에 좀 승점을 벌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량이 아닐까. 만약에 고집을 했다면 야 곧 죽어도 내 축구 해야 돼. 공격적으로 해. 우리 지더라도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서 뒤로 빼. 이렇게 안 하고 안정적으로 일단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 누워 계시는 그분? 그리고 이 영입은 많이 없었지만 일단 이미 남길 감독 때부터 이 갖춰진 스쿼드가 있어요. 스쿼드 빨이 어느 정도 있어. 지금 작년까지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송주훈 선수 같은 선수들도 제주에 있었고 안태현도 있었고 사실 뒤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MVP를 누구로 할까요? MVP 김동준 얘기가 많네. 김동준도 사실 중간에 실수가 좀 많이 있었는데 기대보다는 저도 김동준 선수의 기본 실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탈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사실 이탈로가 먹여 살렸기 때문에 김동준 이탈로겠죠. 안태현도 골 많이 넣었는데 이탈로. 이탈로. 7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갔다 왔어요. 광주 게임 좋더라고. 진짜 역시 광주는 게임은 항상 좋아요. 광주는 진짜 참 신기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종현 감독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난 이 팀이 너무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팬들도 얼마 전에 트럭 시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게 대부분 트럭 시위들이 누구 자르지 마세요. 혹은 뭐 돈 좀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팀의 감독부터 팬 모두가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잔디예요, 잔디. 잔디 좋은 데서 좀 하고 싶다. 이게 참 그게 결론 이 말들을 주구장창 이종현 감독이 해왔는데 가와사키와의 경기를 하고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사키전이 정말 놀라웠던 게 가와사키는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팀이잖아요. 우승을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요코하마전 때는 광주가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두 가지 그랬어요. 요코하마 베스트 아니었다. 골키퍼 특히. 그리고 K리그 잔디를 우습게 보고 이 두 개가 되게 컸어요. 패스가 안 돼. 그래서 가와사키전이 아마 어떻게 진정한 광주의 시험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잡냐. 아니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로 센세이셔널을 했냐면은 일본에 있는 그 상위팀 혹은 축구 관계자들이 다 놀래서 왔어요. 광주 뭐야? 야, 저 팀 뭐 어떻게 하는데 쟤네 돈 얼마 써? 뭐 해? 뭐 이런 거 다 물어봤대요. 대답 안 했는데 장난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효 감독에 대한 일본 내 평가가 아주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원래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앞에서 봤으니까 이정현 감독은 그래서 이제 자기 축구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들었고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잔디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정현 감독 저는 볼 때마다 좀 대단해요.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그 디테일함과 그 최경록이랑 제가 한번 그 인터뷰 비슷한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독일에 자기가 엄청 오래 있었는데 독일 감독 중에서도 이정효보다 디테일하고 이정효보다 이 축구의 조예가 깊은 사람을 못 만났대요. 제가 나름 독일도 코칭 시스템 하면 좀 알아주는 팀이잖아요. 꼬맹이부터 코치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근데 올해는 사실 광주는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시 광주 축구에 대한 파해법을 타 팀들이 들고 나오면서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사실 뭐 축구적인 디테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선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작년보다 약해지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티모 공백 워낙 컸죠. 티모가 사실 빌드업도 해주면서 높이까지 책임져줬던 선수인데 광주가 그때 한창 승리하지 못했을 때 상대가 딱 뻔했었어요. 내려섰다가 롱볼 때려가지고 센터백 둘 키 작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또 결국 답을 찾은 게 변준수 허율로 또 답을 찾았었고 그다음에 또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 못하면서 엄지성은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좀 답답할 수 있을 만한 이정현 감독 입장에서 광주팀 입장에서 잔디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광주가 돈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뭐 더 올라가도 되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못한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요거는 기사에 안 나온 얘기인데
광주가 계속 그쪽으로 요청을 하고 말씀드린 순천 뭐 네. 다 갔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불어를 안 한 것도 좀 있어요. 우리가 별로다라고 애초에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했다가 이 잔디 뭐야라고 욕 먹을까봐 애초에 그런 협상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남은 경기는 광주 입장은 최대한 광주에서 하겠답니다. 네, 끝까지 뭐 조별리그를 용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번 한 경기 단발적으로 거기서 하고 광주로 최대한 잔디를 보수해서 광주에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제 아산이 입석 제가 밤늦게 보면서 좀 재밌었는데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아산이 입석이 뭐야? 아산이가 어제 경기 끝나고 입석으로 KTX 타고 표가 없어서 나도 입석으로 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대. 나도 입석으로 왔어요. 근데 아산이는 사실 내막을 보니까 표는 있었어. 미리 끊어놨어요. 근데 앉아 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같이 간다네, 해외 원정을.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표를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표를 구하다 보니까 한 명은 이제 입석, 한 명은 좌석인 거야. 그럼 뭐 같이 타야지. 근데 이 알바니아 수인남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앉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이제 거기 복도로 나온 거. 자, 그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부터 놓치지 않고 할 테니까요. 예, 저희가 그 공지는 언제 할지는 저희가 그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그룹 혹시 팬분들 기다리셨다면 저희가 죄송하고 저희도 이렇게 저 짧게 할 줄 알았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다음에는 더 긴 시간 더 A를 샅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